안녕하세요. 티쿤 글로벌입니다. 오늘은 일본에 팔면 반드시 성공할 상품 추천하겠습니다. 기성품 1만 종류를 등록한 색상자점을 만들어 보세요. 색상자점 그러니까 좀 어색하죠? 칼라박스입니다. 칼라박스. 우리나라에는 딱 정해진 이름이 없어요. 칼라박스 혹은 화장품 상자. 여기 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상자들이죠. 보다시피 이렇게 뭐 천도 들어가 있지, 뭐 금박도 새겨야지, 이렇게 칸막이도 해야지, 이게 아주 가공하기 좀 모한 상품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의외로 고부가 상품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만드는 박스 상품은 고가일 수밖에 없어요. 싸구려는 잘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도 고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려면 고가, 보기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품질을 따져요. 근데 또 이 상품은 보내기가 무척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제 생각에는 거의 100% 성공할 아이템입니다. 제가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팔아서 지금 회사 기반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2004년이에요.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제가 그 전 회사를 운영하다가 폭망했어요. 폭망해서 파산했죠. 파산. 진짜 쓰라린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놀고 있다가 후배가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팔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정말 이거를 성공시켜 줬어요. 그리고 돈을 어느 정도 받아서 지금 티쿤을 만든 겁니다. 택배 박스는 무겁잖아요. 뭐 고부가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부피가 커요. 해외 직판할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도 제가 성공한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회사가 티쿤 도움을 받아 지금 나름대로 팔고 있습니다. 제가 성공시켰던 이 택배 박스, 이거는 원 소유자가 일본 회사에 팔아버렸어요. 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저는 뭐 별로 어렵지 않던데 일본 회사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일본에 택배 박스 파는 회사는 달랑 하나입니다. 달랑 하나. 정말 안타깝죠. 택배 박스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뭐 택배 박스 파는 회사가 지금은 이거 뭐 조사하는 방법도 많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할 때 뒤져보니까 200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200 몇 개. 한국에서 택배 박스 파는 회사가 200 몇 개가 등록돼 있더라고요. 네이버에서. 근데 이 많은 회사들이 일본에 안 나간다는 거죠. 와, 진짜 답답하지 않을까요? 일본 나간 회사가 달랑 하나예요. 왜 이러고 있을까요? 도대체 왜 한국 이 좁은 땅에
200몇 개 회사가 바글바글 싸우고 있냔 말이에요. 좀 화가 나죠. 왜 이러고 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뭐 티쿤이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말이죠. 진짜 국내에서는 자본이 넉넉해도 다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이제. 자, 보세요. 오늘 신문에 난 기사예요. 오늘 신문에. 자, 가구 가전 판매점 알레츠 영업 종료했어요. 문구 전문점 바보살 폐업했습니다. 디자인 문구 생활용품 쇼핑몰 1300K 서비스 종료했어요. 인터파크 커머스 회성 절차 신청하고 있습니다. 롯데온 희망퇴직 신청 받는 중이에요. 롯데온이라고요. 롯데가 하고 있는 국내 사업도 끝난단 말이죠. SSG 희망퇴직 신청 받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 뭐예요? 이것도 하나 운영 못하면서 11번가 SK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매각에 들어갔단 말이죠. 정말 꾸준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내에서는 상업 활동이 이미 끝났어요. 국내에서 상업은 이미 끝난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해외 직판을 하고 있고 지원도 하는 티쿤은 이미 이런 기사 수십 번 냈어요. 국내에서 상업한다는 거는 로프 없이 맨손으로 수직 암벽 등반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죽는 것 뿐입니다. 정말 롯데며 인터파크며 SSG며 11번가며 다 바보도 이런 바보들이 없습니다. 헛똑똑이들이에요. 자, 자본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자본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되는데 국내에서 장사하는 건 어리석기까지 한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커피숍 보거나 혹은 이제 뭐 작은 안경점 보면 저런 거 왜 하지? 합니다. 자기가 봐도 안 될 걸 아는 거죠. 근데 해외 직판하는 사람이 국내에서 장사하는 사람 보면 꼭 똑같은 기분이 들어요. 정말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약간 쓸데없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칼라 박스도 화장품 박스도 이제 해외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자, 칼라 박스하고 화장품 상자는 칼라 박스, 화장품 박스도 일본에 나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한국이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제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지 보려면 수요와 경쟁력은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수요와 경쟁력은 그 나라 나갔을 때 될지 안 될지는 일본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으로 일본 구글에서 검색하면 되고요. 택배박 뭐 이런 화장상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택배 박스 검색하듯이 일본에 들어가서 칼라 박스 검색해 보면은 또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런 데서 조사하면은 굳이 일본 안 가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물건이 팔릴까요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인터넷으로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국내에서 가격 조사할 때 인터넷으로 다 조사하잖아요. 근데 칼라박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나 라쿠텐에서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칼라박스, 뭐 화장상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하면 되고요. 그런 거는 뭐 그냥 어떻게든지 찾아보면 됩니다. 그런 것까지 티쿤에서 다 알려주는 거는 여러분 너무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또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참 이거 진짜 제가 별것도 아닌데 개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택배 박스 파는 사람들도 그렇고 칼라 박스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견적을 주는 방식을 써요. 그래서 어떤 상자 살라 그러면 근데 이때부터 말이 꼬이는 거예요. 이런 박스라는 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비자는 뭘 알아야지 설명을 하죠. 자, 종류는 뭘 쓰고 어떻게 알아요? 그다음에 뭐 사각형인지 혹은 뭐 이런 육각형 박스도 있잖아요. 이런 육각형 박스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다음에 뭐 원통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못 한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다 막혀요. 근데 어쨌든 뭐 하여간 뭐 이렇게 보고 찍었겠죠. 찍어서 견적을 주는 방식을 신청하면 견적을 주는데 한국은 그래도 온라인으로 견적을 주고받는데 일본은 아직도 손으로 견적을 주고받더라고요. 하긴 뭐 아직도 도장 쓰고 팩스하는 나라잖아요. 좀 답답하죠. 근데 이게 정말 번거롭습니다. 견적을 20번 내주면 한 건이 성사될까 말까 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견적 문의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고 판매자들은 견적 내주느라고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인터넷 시대에 이게 뭘 하냐는 거죠.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견적을 내주는데 같은 회사에서도 견적 가격이 다릅니다. 왜냐? 만드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퉁치는 거예요. 퉁치는 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 손님은 끝없이 여러 회사에 묻고 회사들은 회사들대로 견적 내주다가 세월을 다 보낸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려면 기성품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다 올리는 거죠. 상품을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칼라박스 그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 다 올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긴 박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여주는 거죠. 10개든 20개든 이거 100개일 때 얼마 200개일 때 얼마, 300개일 때 얼마, 500개일 때 얼마, 1000개일 때 얼마, 3000개일 때 얼마, 5000개일 때 얼마, 10,000개일 때 얼마. 이렇게 기본 수량을 표시를 해주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얼마. 이거를 분류할 때는 전부 사이즈로만 분류하면 됩니다. 사이즈.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로만 분류를 하면 돼요. 가로, 세로, 높이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원형이다 그러면 파이 값으로 그 분류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가로, 세로, 높이를 맞춘 다음에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고 만들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일단 1000개를 등록하는 거예요. 기성품으로 등록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데 복잡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기성품을 일단 1000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옵션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천을 깔아주세요. 그리고 이미 이런 기본형 1000개면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드는 건 계속 추가하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느긋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어차피 비즈니스는 한두 해에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기성품을 1만 개 만들어 버리면은 일본에서 최고의 칼라박스점이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뭐 다 아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칼라박스 화장상도 기성품으로 만들라는 거죠. 자, 택배 박스도 팔았는데 칼라박스 못 팔겠어요? 저는 못 팔아요. 왜냐하면 택배 박스는 좀 쉬워요. 근데 칼라 박스는 견적내는 거 지금 제가 언제 배울 거며, 또 티쿤이 날고 긴다 그러더라도 이걸 또 안정시키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새로 하는 사람이나 하지, 저처럼 이미 그렇게까지 다른 일 하고 있는 사람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는 불편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잘 모르시는 분은 진짜 할 생각 있으면 저하고 또 만나요.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 설명드리는 건 힘들 거고요. 요건 글에서 쓴 건데 오늘 동영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하셔도 되는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제조자들이 잘 못 팔더라고요. 근데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던 사람이 아니면 이 화장품 상품은 매우 복잡한 상품이거든요. 종이, 재질, 가공 방법, 그 다음에 추가하는 옵션,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하시긴 힘들 것 같고 지인에게 알려주시고 지인 일을 여러분이 끼어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인이 해외 직판 잘 안 할 거거든요. 보세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 아니 네이버에 230명 있지만 해외를 안 나간다니까요. 화장품 상 못 가져갑니다. 티쿤은 주 3회에 컨테이너를 보내잖아요, 일본에. 이때 활용하면 되고, 이런 노하우들은 티쿤이 워낙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하시던 혹은 지인과 함께 하던 할 생각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런 거는 저희 담당 직원한테 하라 그래도 못해요. 해보질 않아서. 그래서 이 전화번호, 카톡 아이디 등록하고요. 저하고 일단은 줌 미팅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추합니다. 제가 택배 박스로 성공했었기 때문에 이 방식 칼라 박스 반드시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하여간 온라인으로 팔고 있는 칼라 박스 팔고 있는 분하고 합작하세요. 협력하시고 합작하시면은 합작하고 협력하고, 그러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100%입니다. 100%. 성공 확률 100%. 99.9%도 아니에요. 그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 관련된 이 텍스트 기본 설명문은 지금 나가고 있는 영상 밑에 링크 걸어 놨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면은 볼 수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여러분도 해외 직판 상인이 되십시오. 국내 상인은 하는 것 자체가 좀 바보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또 지인들한테도 해외 직판 단톡방 많이 알려주세요. 정말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공짜면서도 전자상거래나 해외 직판 관련 정보나 지식을 이렇게 잘 알려주는 데가 국내외에 없습니다. 티쿤이니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면은 실시간으로 대답 진짜 잘해주잖아요.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판 단톡방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
정말 큰 선물 주는 거거든요. 그래 꼭 좀 소개시켜 주시고요. 밑에 동영상 나와 있으니까 동영상 설명문 나와 있으니까 링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